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다른 앵글로 이렇게 만나뵙게 됐는데 지금 저희 집 강아지가 조금 몸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제가 여기 앉아서 해야 되는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핸드폰을 손으로 들고 찍고 있는데 끝까지 지금 한 4번째 찍는 영상인데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께 공개가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자소서에 대해서 제가 겪었던 바들 그리고 팁을 간략하게 공유하기 전에 저는 여전히 제가 지원생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것의 1등은 자소서라고 생각할 만큼 사실 자소서에 그렇게 강점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큼 자소서를 어려워했던 사람이 그래도 어떤 것을 느꼈고 어떻게 그것을 조금 이겨내려고 했는지 특히 자소서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팁으로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설명을 시작을 해보면 첫 번째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소서 전체 틀을 잡고 그 안에서 가지를 치면서 소재를 잡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틀을 잡는 데 있어서 사용했던 키워드는 크게 3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법률가가 되려는 동기, 두 번째는 되고자 하는 법률가의 모습, 세 번째는 법과 정의 등에 대한 나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를 먼저 잡고 이러한 틀 안에서 제가 가지는 학업 역량, 그 다음에 했던 대학 내외의 활동들, 그 다음에 나의 관심 분야나 경험 등을 다양하게 녹여내고자 노력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상대방에게 정말 딱 그 사람, 이런 사람 이렇게 전달될 수 있을 만큼 설득력이 높아야 한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최고는 나를 잘 전달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문장도 수려하고 깔끔하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느낀 바로는 문장이 조금 덜 깔끔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내가 이것도 느꼈고 저것도 느꼈고 뭐 저것도 생각했고 이것도 생각했고 이렇게 조금 문장의 어미가 계속 반복되는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심사위원에게 나라는 사람을 좀 더 이해가 가게 하고 납득이 가게 할 수 있다면 저는 그 방법을 쓰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욕심을 내서 내가 A 활동도 했고 B 활동도 했고 다 가져가고 싶어 라고 하기보다는 나라는 사람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 틀에 맞는 것만 골라서 오히려 집중해서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썼던 것을 공유하자면 저는 법률가가 되려는 동기로 어려운 일을 겪는 이들을 돕는 법조인이 되고자 로스쿨에 지원하게 됐다라고 서술을 했고 또 제가 되고자 하는 법률가의 모습으로는 개별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법률가가 되고자 한다라고 서술했으며 법과 정의 등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이들 뭐 복지 이런 것들을 더 우선하는 식으로 자소서나 이후 면접에서도 그런 가치관으로 쭉 가져가려고 했고 특히 법에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문헌이자 동시에 개별적인 삶을 다루는 것이다. 또 날카로운 창인 동시에 벼랑 끝에서 살려놓는 보호막이다. 혹은 균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사용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한 생각들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후에 더 설명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러한 틀 안에서 제가 사회철학 수업을 수강했다, 균형적인 시각을 위해서 철학학회를 참여했다, 또 봉사활동을 다수 참여했다, 또 개인적인 블로그 활동이나 대법원 영블로그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일상 속 필요한 법률 정보들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이런 식으로 이 틀 안에서 제가 했던 모든 활동이나 저와 관련된 것들을 녹여내고자 노력했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법률가가 되려는 동기는 제 생각에는 구체적인 사건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한국 사회에서 법조인, 법률가가
법조인 할래? 법률가 할래? 라고 하면 누가 그 일을 해? 라고 할 일이 아닌 굉장한 명예직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하고 싶었다 라고 말하면 정말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가가 되려는 동기만큼은 특히 추상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저 사람이 저래서 법률가가 되고 싶구나, 이거를 피력할 수 있는 사건들을 위주로 다루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학학회에 참여를 했다, 아니면 법학 관련 수업을 들었다, 이건 사실 굉장히 뻔한 소재인데요. 그래도 아무리 살펴봐도 나에게는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구체적인 그런 사건은 없었다 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그거라도 사용해서 진정성 있게 서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되고자 하는 법률가의 모습인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런 판사, 검찰, 변호사의 굵직한 법조 직역의 구분부터 해서 또 세세한 전문 분야를 나눠서 서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형법과 노동법에 관심이 있고 또 국선 변호인을 희망한다고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는 변호사님께 피드백 받는 과정에서 여기서 관심 있는 법조 직역은 간략하게 하나 정도를 제대로 적는 것이 좋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법과 정의 등 자신의 가치관을 잡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대놓고 내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길게 적기보다는 앞서 설명한 법조 직역이나 또 내가 법률가를 꿈꾸는 동기 등에서 군데군데 제대로 드러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단순히 자소서에서 그치지 않고 면접 지성 질문이나 인성 질문을 준비할 때도 계속 이 틀을 갖고 준비하시면 훨씬 답안을 구성하시는 게 아마 쉬울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들자면, 제가 기업 전문 변호사라든지 사내 변호사를 꿈꾸는데 공익성에 관심을 두고 있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원하는 분야와 결이 살짝 안 맞잖아요. 그리고 저처럼 국선 변호인을 꿈꾸는데 내가 희망하는 그리고 더 우선시하는 가치가 자유와 평등 중에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치관은 내가 어떤 활동이나 관심 분야를 얘기할 때 어떤 틀을 정말 중점적으로 가져갈까 하는 거를 그 중심을 잘 잡아주는 소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자소서에서 정말 이것이 대놓고 드러나는 글은 많이 안 쓸 수 있지만 이게 그 나머지 글들을 결정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법률가가 되려는 동기나 되고자 하는 법률가의 모습,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녹여낼 소재들에 대한 제가 느꼈던 바들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학업 역량인데요. 생각보다 법 관련된 활동을 하나 적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학부에서 학업 역량이 뛰어났는지를 잘 강조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특히 공대분들을 포함해서 전공 학점을 많이 수강하신 분들은 그 수강한 학점을 강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학점이 상대적으로 석차보다 높은 편이시면 학점만 기술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특히 공대분들처럼 학점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석차가 좋은 편이시라면 꼭 석차를 기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법학 관련해서 들은 수업을 기술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오히려 전공 수업에서 내가 어떤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지를 잘 표현하거나 나라는 사람의 가치관이나 나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수업이 있다면 그것들을 한두 가지 정도 골라서 제대로 잘 녹여내고 서술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고, 또 대부분의 로스쿨생이 학점이 상승세이기가 쉽기는 한데요. 그래도 그걸 잘 녹여낼 수 있다면 나의 성실함이나 끈기에 대해서 한두 줄 이상 강조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과생들은 학부 수업에서 논술형 시험이나 과제를 많이 다루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적으면서 내가 변호사 시험에서도 이런 논술형이 주가 되는 시험에서의 강점을 잘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서술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이유는 활동인데
활동은 첫 번째로 학회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철학학회랑 법학회를 했었는데 자소서를 쓰기 전까지는 당연히 법학회를 더 강조해서 쓰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쓰려다 보니까 제가 국선 전담 변호사를 희망한다고 틀을 잡아버렸는데 제가 했던 공정거래법 관련 학회 경험은 여기에 녹여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깝지만 법학회 관련한 서술은 비중을 줄이고 그냥 법학회 했던 거는 내가 법학 적성과 흥미를 확인하게 된 기회였으며 대학원 진학 후 관심 갖고 학회에 참여해볼 분야이다 정도로 간략하게 피력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봉사활동이 있는데 봉사활동이 채점 기준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처럼 되고자 하는 법조 직역이 공공성, 공익성, 사명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는 직역이시라면 몇몇 좋은 예시를 잘 서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25시간 조금 넘게 여러 봉사활동을 했는데 마지막으로는 한 2가지 정도의 활동 위주로만 서술을 했고 또 사실 그냥 한 가지를 더 제대로 쓸 걸 이런 아쉬움이 남을 만큼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어도 그거를 다 적기보다는 그 중에 제일 자소서 틀과 어울리는 것을 설득력 있게 자세하게 풀어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론 대외활동인데 저는 대외활동으로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활동을 이제 적었는데요. 근데 단순히 내가 거기서 어떤 활동했다 이렇게 기술하진 않았고 오히려 그 활동을 하게 된 과정을 서술하는 데 주력했어요. 그래서 특히 내가 이 영블로그위원회를 합격하는 데 있어서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대학원 진학 후에도 이 학업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끈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적는 소재 중 하나로 사용했는데 생각보다 로스쿨생에게는 이 학업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끈기가 뭔가 법학 적성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아주 매우 큰 덕목이라고 생각이 돼서 자소서에서 이를 강조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로는 생각보다 많은 자소서에서 대학원 진학 후에 학업 계획이나 활동 계획을 묻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게 나는 3년 안에 변호사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인재다. 이 점을 강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경험했던 바로는 민법, 형법, 헌법 중에 하나 잡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 아예 선택법 중 하나 잡아서 거론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국선 전담 변호사를 희망한다고 적었으니까 형법에 민법만큼이나 주력을 두면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선택법으로는 제가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법조 활동을 하고 싶다고 적었기 때문에 노동법을 공부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각 학교에 있는 노동법 학회에 참여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적었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서울시립대의 경우 그 특성화법이 조세법이어서 제가 교직 이수한 거랑 엮어서 조세법을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면서도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후에 공익적인 활동으로 사람들에게 조세법을 쉽게 알려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조세법을 어떻게 공부해보고 싶다 하면서 커리큘럼에 있는 그런 수업들을 언급했는데 실제로 아는 변호사님께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실제 그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업을 언급하는 거는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피드백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로스쿨에 와서 느끼는 게 생각보다 로스쿨생은 많은 학회에 참여합니다. 저만 해도 당장 민법학회 참여하고 형법학회 참여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2학년 때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더욱더 많은 학회를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학교의 커리큘럼이나 그런 관련 자료들 참고하셔서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는 학회에 대해서 서술하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 로스쿨 진학 후의 활동 계획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같이 하는 공부, 스터디 이런 것을 강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로스쿨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스터디를 통해서 하고 교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법 공부 혼자 하지 말고 같이 동기들이랑 같이 하면 좋다, 이런 추천이나 조언을 계속 하신 거를 보아 이렇게 동기들과 함께하는 공부의 중요성을 매우 높이 평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도 뭐 동기들과 스터디 그룹 만들어서 함께 공부하고자 한다, 이런 당연한 얘기를 서술했고, 또 이런 서술과 함께 좀 더 설득력 있게 실제로 학부 때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공부한 경험, 그를 통해 좋은 성과를 얻었던 경험을 간략히, 물론 그러나 이해가게 서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원했던 학교들의 자소서의 특징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서울시립대는 굉장히 분량이 정말 짧습니다. 제가 썼던 자소서로는 대학생활과 학업이 800자, 지원 동기가 400자, 그 다음에 학습 및 장래 계획이 400자로 총 1600자죠. 그래서 굉장히 매우 짧은 분량인데, 그래서 서울시립대에서는 정말 내가 나라고 표현하고 싶은 게 뭔지만 간략하게 기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립대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한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균형적인 시각, 그리고 어떤 일상 속의 법에 대한 그런 중요성, 또 시민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강조하자, 이렇게 포인트를 잡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는 자소서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자소서에 기재하지 않은 모든 관련 서류를 다 받았어요. 이게 제가 경험하기로는 굉장히 이례적인데,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에 적은 것만 관련 인증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시립대는 적지 않은 것도 전부 다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염려 마시고 자소서에 다 모든 활동을 담으려고 하시기보다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들 몇 가지에 대해서, 그것도 다 설명 못해요. 정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설명을 하시고 나머지는 서류로 피력하시는 게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화여대는 지원 동기가 1000자, 그 다음에 대학 입학 후 학업 내용 및 법학 전문 대학원 입학 후 계획이 2000자 이내, 그 다음에 기타 자신을 소개하고 싶은 내용에 대한 자유로운 기술이 1500자 이내. 그래서 이것만 봐도 벌써 1000자, 2000자, 1500자, 4500자잖아요. 서울시립대랑 확실히 비교가 되죠. 그래도 이화여대 자소서는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도 제가 경험하기로는 양이 그래도 많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래서 그만큼 저는 쓸데없는 내용을 넣어서 자꾸 글자 수를 버리기가 쉬웠는데, 오히려 주어진 분량이 많을수록 내가 이 긴 글에서 정말 하고 싶은 단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를 계속 상기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학교마다 뭐 자소서가 내용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같은 자소서를 내도 그걸로 좋은 점수를 주게 되는 학교가 있고 또 나쁜 점수를 주게 되는 학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제 학교가 원하는 인재상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학교의 커리큘럼이 엄청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래도 그 결이 다른 걸로 인해서 자소서를 평가할 때 있어서 주력하는 것, 또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 평가 기준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같은 자소서를 내도 평가가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서울시립대에서 자소서를 더 좋게 평가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제가 서울시립대가 엄청나게 안정권은 아니었는데 그냥 바로 최초 합격했다라는 것과, 물론 최초 합격이 안 될 점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로 최초 합격할 거라고는 엄청나게 기대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화여대는 소문으로 그 면접 순서가 자소서 및 모든 그 1차 점수를 포함한 점수 순이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이화여대에서 생각보다 제 점수보다는 면접을 늦게 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립대에서는 오히려 자소서를 조금 높이 평가받고 이화여대는 생각보다 자소서를 높이 평가받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랬던 이유 중 하나로는 제가 오히려 이화여대 자소서가 분량이 많다 보니까 많이 루즈해지지 않았나라고 스스로 피드백하고 있어요.